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주 이론 정리를 끝내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론이 지금 하나로 압축이 될 거예요. 그 요약집에서 배웠던 내용, 기본서 배운 걸 전부 다 요약을 해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압축을 해가니까 오늘은 이제 그 원포인트라고 해서 요 지문 하나하나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아마 그거를 찾아가실 거예요. 근데 이제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샘플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진짜로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지문을 다 체크해 버리시면 안 돼요. 지문을 다 체크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이 문제 이 지문 한 줄을 풀 때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걸 용어를 찾아내는가. 이제 우리는 시험에서 시간을 최소로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걸 연습하셔야 되고 이 교재 안에서 15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. 계산 문제는 이쪽에 들어있질 않아요. 그래서 여기는 계산하고 관련된 건 안 들어있고 이론으로 나올 수 있는 기출 지문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.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16문제 중에서 지문 4줄인가 빠고 나머지 지문 다 들어있었어요. 이 안에가. 그래서 작년보다 교재를 좀 줄였어요. 왜냐하면 작년의 내용 지문 중에 필요 없는 지문들도 있고 이건 안 봐도 되는 지문들이 있겠다 해서 그것들은 빼고 진짜로 필요한 지문으로 이제 압축을 시켜놨는데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면은 시간이 대략 한 6시 가까이 돼야 끝날 거예요.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. 그냥 내용을 그냥 하나씩 이제 익혀간다 생각하시고 요 지문 한 줄 한 줄 익힌다 생각하세요. 그래서 조세 총론부터 하나씩 갈 건데 그냥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요 지문 중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내가 이 지문은 무조건 맞추겠는가 이제 하나씩 마무리 지어버리셔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 이제 6페이지부터 한번 봐보세요. 이제 처음부터 예전 같으면 제가 양도소득세부터 이렇게 따로 해드리는데 양도소득세부터 이렇게 하면 막 색 진도가 앞뒤로 막 섞여지니까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. 지문 하나씩 봐보세요.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는 23회 때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 지문을 가지고 이제 실무 사례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. 실무 사례로. 그래서 지금 이 중에 여기서 먼저 이거 보고 노란색 보고 체크하면 안 돼요. 이거를 지금 여기 강의 들어오는 것은 여기서 체크를 하려고 책을 정리하려고 여기 강의 들으신 거 아니에요. 시험 봐서 무조건 세법 14개 이상을 맞출 거란 생각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. 그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정리만 좀 잘 해보고 싶다. 그러면 동영상 혼자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차분하게 체크하시고 하시면 돼요. 이제 일정세율하고 표준세율인데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우리 이론 정리할 때 일정세율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이다. 그래서 여기서 따르지 않는다. 요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. 그러면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이렇게 해서 따르지 않아도 된다. 그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이건 뭐냐면 이 세율 자체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. 이 세율이 여기가 이제 세율이라 봐요. 이 세율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. 그러면 이 세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세율을 우리는 이걸 올라가고 내려가를 두 글자로 뭐라고 했던가요? 가감인데 여기서 세율 중에 세율 앞에 표준. 요걸 표준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가 요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몇 프로만큼 가감이 된다 그랬는가? 50%.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지문을 시험에 내는 건 아니에요. 요걸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몇 프로만큼 따르지 않냐. 그래서 각 세목에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에서 몇 프로만큼 차이가 있는가.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.
자, 그러면 1번 지문은 이걸로 끝내요. 이제부터는 이제 세율로 가보시죠. 취득세 세율이네요. 얼마나 암기가 잘 돼 있는가 이제 확인 한번 해봐야죠. 지금 제가 세율 지금 암기시키는 거 아니에요. 이미 돼 있는 거 점검하는 거예요. 지금은. 야, 취득세는 표준세율이고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50%에 60% 아니에요. 50%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세율 암기. 세율 암기하네요.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? 농지 상속이면 2점? 발음을 2점까지 말고 끝에까지 2.3. 아니 끝에까지 2점 하고 말을 입을 닫어.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뱉어. 2.3. 자, 그러면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으면 2.8. 끝에를 발음하 2점만 하면 안 돼요. 뒤에 끝에를 발음하셔야 돼. 이거 봐요.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.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. 이런 거. 네. 그러면 이제 개인이 주택을 증여로 그랬네요. 자, 증여를 받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 증여를 받으면 3.5.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2.8. 그럼 작년 시험을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냈어요.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몇 프로? 그렇죠. 3.5. 비영리가 2.8이니까 비영리 뺀 나머지는 모두 3.5. 이제 원시로 취득했어요. 그러면 2.8. 원시는 2.8. 공유물의 분할이에요. 공유물의 분할은 2.3. 그냥 간단해요. 이건 암기 안 하면 못 풀고 암기만 하면 무조건 푸는 거예요.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농지 유상이면 3%. 농지가 아닌 것을 농지 이외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4%. 이거 봐요. 엄청나게 문제 많이 냈네요. 이거요.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학원 돈 주고 한번 사보죠. 학원 나왔으니까. 이 학원을 내가 오늘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몇 프로? 4%. 4%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. 지금. 그렇죠. 4%가 없으면 내가 이 건물 살 돈은 있는데 취득세 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. 이렇게 말하면 돼. 예, 그러면 그래. 그럼 당대면 다 알아먹어요. 그럼 뻥친다는 거 다 알아먹어요. 그런 거. 예. 이제 7번은 주택이에요. 6억짜리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가 되고? 1%. 10억짜리 주택이면 9억이 넘었죠. 9억이 넘는 집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3%. 취득세 세율은 암기를 해 주셔야 돼. 요거는. 그 다음에 이제 8번 앞에다 개정하고 쓰세요. 8번을 개정이라고 쓰세요. 이 개정되고 나서 아직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. 이런 건. 주택을 신축한 후에 그러면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부속 토지를 취득했다. 그러면 땅을 먼저 샀다는 이야기인가? 건물을 신축하고 땅 샀다는 이야기인가? 건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땅.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? 아니 땅도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지어? 그랬더니 건물부터 신축하고 밑에 땅을 산 거예요. 그럼 땅을 사면 건물은 주택을 지었어요. 주택을 신축하고 땅을 샀으니까 원래 땅은 주택의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주거용이 되니까 주택의 땅이 돼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정부는 이런 경우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 준다 안 해준다? 그렇죠. 여기서부터 강조하셔야 돼요.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. 요렇게. 근데 주택의 세율을 적용 안 하면 무슨 세율을 적용해요?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그러면 돼요. 우리는 무조건 무슨 세율만 적용 안 한다. 주택 세율은 적용 안 한다.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.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. 토지 세율을 쓸 필요도 없어요. 주택의 세율을 적용 안 한다만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나오니까. 주택의 세율은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순간 세금이 더 많아져 버린가? 더 적어져 버린가? 작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주택의 세율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제 9번. 여기서부터는 이제 특례세율인데 특례세율은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특례세율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세요. 등기를 한다. 그러면 등기하니까 무조건 표준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
세율을 뺀다. 등기라는 걸 안 하면, 등기를 안 하면 그냥 중과 기준 세율로 간다. 자, 지금부터 이제 등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가 안 나는가 이제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. 자, 등기 됐죠? 자, 지금부터 뭘 어떻게 체크한가 보죠. 등기라는 단어가 딱 보이는 순간 뺀다. 요걸 하나만 보세요. 뺀다. 중간 기준 세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등기한다 그러면 뺀이라는 단어만 보이면 돼. 뺀다.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. 등기 그러면 중과 기준 세율을 뺀다. 그러니까 뺀다는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등기 그러니까 뺀다. 이거 1번 이게 답이네. 이렇게 가는 거예요.